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는 우리가 수익률 곡선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수익률 곡선이 보이는 형태를 우리가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하는데, 왜 그런 모양을 띠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설명하는 이론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이자율 기간 구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금융상품 시장인데, 자,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할 거고,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자율과 통화예요. 우리가 경제의 흐름 또는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어 나갈 것 같은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통화하고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통화하고 이자율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경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채권, 그 다음에 결국 이자율이 반영이 돼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이 채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채권을 가지고 이자율을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채권들이 있어요. 수천 종류의 채권들이 있는데, 이 채권들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기가 경과하면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채권들이 생겨나면서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이제 새로운 이자율로 이제 발행이 되게 돼요. 자, 이자율의 기간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 동일한 채권이에요. 차주가 동일. 채권의 발행 주체가 동일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국채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죠.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국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인 것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뭐 2년, 3년, 5년, 10년, 20년, 미국은 30년, 50년짜리 이런 국채들이 발행이 돼요. 자, 이거는 첫째 채무 불이행 위험이 같아요. 왜? 국가가 발행했으니까. 뭐 미국도 AA 정도. 그 다음에 유동성도 거의 같다고 보여요. 그 다음에 세금 특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질적인데 뭐만 다르냐? 만기만 달라요. 이런 채권들이 매년 몇 %의 이자율로 발행이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걸 우리가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요. 자, 만기까지 안 찾아갈 거예요. 자, 제가 1년 동안 예금을 하면 1년에 이자를 몇 % 주십니까? 라고 물어요. 뭐 예금주도 똑같고 금액도 자 1,000만 원을 예금을 할 거예요. 1년간 제가 절대로 안 찾아갈 건데 1년간 예금을 하면 몇 %를 주시겠습니까? 은행에서 자 3%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2년 동안 예금을 하면 1년에 연 몇 % 이자를 주십니까? 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1년을 예금하는 절대 안 찾아가는 조건으로 1년을 예금하면 3%를 준대. 2년을 예금을 하면 그 연간, 물론 2년 동안의 이자는 1년짜리를 2번 받으니까 3%보다 높겠지만 그게 아니고 연간으로 몇 %의 이자를 받는 게 여러분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3%보다 높아요? 낮아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1년에 3%를 주면 내가 2년간 예금을 하면 맡기는 기간이 더 기니까 안심하고 내 돈을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겠지. 그럼 연 한 3.5%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요. 자, 이게 3년이면 어떻게 될까? 제가 3년간 절대 안 찾아가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예금을 하면 매년 몇 % 이자를 주시겠습니까? 1년은 3%, 2년은 3.5%, 3년은 그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네. 3.8. 이렇게 예치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지급되는 연 이자율도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걸 우리가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불러요. 자, 그걸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만기예요.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따지니까 여기가 이자율인데 이자율이 연 평균 이자율이에요. 매년 적용되는 이자율. 자, 우리가 1년 동안 예금을 하면 3%를 준대요. 2년간 예금을 하면 3.5%를 준대요. 3년간 예금을 하면 3.8%를 준대요. 자, 이렇게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은데 예치하는 기간, 돈을 빌리는 기간, 채권의 경우는 만기만 다른 채권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그린 곡선을 우리가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수익률 곡선은 앞에서 본 것처럼 동일한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세금 부과 특성을 가지는 채권들이 만기에 따라서 연 몇 %의 수익률로 발행이 되는지를 찍어서 연결한 선을 수익률 곡선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yield curve인데 요새는 이게 이제 일반화돼서 신문 기사에도 그냥 yield curve라고 표시가 돼요. 한글로 그냥 yield curve로 써요. 원래는 이제 수익률 곡선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요새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수익률 곡선을 실제로 그려보면 뭐 크게 4가지 정도의 형태가 나타나요. 물론 이건 자, 우리 뒤에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이거 수익률 곡선을 그려보면 이 수익률 곡선은 매일 달라요. 왜? 채권의 가격이 매일 달라지니까. 채권의 가격이 달라진다는 건 뭐예요? 채권의 수익률이 달라진다. 연 이자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채권의 가격이 자, 1년짜리가 얼마가 올랐고요. 2년짜리가 얼마가 내렸고 3년짜리가 얼마나 그거에 따라서 만기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요. 점으로 찍은 다음에 연결을 한 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도 뭐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연도에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 국채를 그리고 만기가 1년, 2년, 5년, 뭐 10년, 15년 이것들에 대해서 수익률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국 뭐 채권이라는 것도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예금을 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우리가 예금에 대해서 1년을 예금하면 연 3%, 2년 예금하면 이거보다 좀 더 주겠지 3.5%, 3년을 예금하면 연 3.8%. 이걸 그린 거예요. 이걸 이제 수익률 곡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어야 되겠죠. 뭐에 대한 수익률 곡선이냐?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국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국채, 그 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이제 많이 발행했던 산금채, 산업금융채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발행 주체는 똑같고 만기가 다른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익률 곡선을 그려요. 그리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날도 있고, 뭐 만기가 길어져도 이자율을 지급되는 이자율이 별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우상향, upward sloping, 우상향하는, 이거는 수평인 경우죠. 플랫한 경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날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만기가 길어지면 금리가 높아지다가 그 다음에 장기로 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걸 우리가 낙타형, 험프 쉐이프트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수익률 곡선은 매 순간 이렇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그럼 왜 이렇게 다른 모양을 보일까? 자,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대표적으로 먼저 우상향한다.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건 우상향 이거니까 만기가 길어지면 매년 지급되는 금리가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우상향하게 되고, 장기와 단기 이자율이 차이가 없으면 수평인 형태로 나타나고, 장기가 단기보다 낮으면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까를 일단 우리가 해결을 해야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이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 현실에 관찰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자율은, 즉 채권의 가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만기 수익률, 채권의 가격은 만기가 긴 거하고 짧은 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기는 다른데 수익률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채권이 어느 순간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장기 채권도 같이 올라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 그럼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특성을 갖게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현실에서 관찰되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론으로서 정합성을 가지려면 먼저 현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죠. 자, 두 번째, 단기 이자율이 낮으면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단기 이자율이 낮다는 건 1년간 예금하면 금리를 0.5% 준대요. 그럼 2년간 예금하면 몇 프로 주시나요? 0.5%보다 더 낮기는 어렵지요. 예, 0.5%, 50bp 또는 25bp 정도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제로금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3년을 예금했는데 1년에 0.5% 이자를 줘? 안 해. 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간이 길어지면 이자율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금리가 이렇게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반대로 단기 이자율이 아주 높아요. 자, 1년 동안 돈을 빌리면 연 8% 금리를 지급을 해줘야 된대. 우와, 기업들이 어렵지요. 예. 그럼 2년 동안 돈을 빌리면 연 몇 퍼센트 이자를 줘야 됩니까? 자, 1년이 8%인데 우상향한다면 2년은 뭐예요? 연 9%, 3년은 연 10%, 20년은 그러면 연 2%. 회사하지 말자는 얘기죠. 예. 이렇게 단기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는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수익률 곡선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부분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아니, 1년 동안 예금하면 3% 주면 2년간 예금하면 1년간 예금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줘야지. 얘기했죠? 2년 동안의 이자, 1년 이자가 2번 더해서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2년을 예금하면 매년 지급되는 이자가 1년 3% 주는 경우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경우고, 실제 우리가 이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확인을 할 수 있었냐면, IMF 사태 때, 97년에, 기업들이 이제 혜태, 대우, 수많은 기업들이 그때 파산을 하게 되죠.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물론,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돈이
융통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금융이 마비가 된 거예요. 금융은 뭐 자금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그 시대에도 시장의 통화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은행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통해서 더 많은 통화로 전환이 돼서 회전이 돼야 이게 비로소 이제 금융이 돌아가는데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왜? 어느 놈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연 30% 이자를 줘도 돈을 못 빌렸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을 빌리는데 1년에 30%를 이자를 내야 돼요. 회사가 살아남겠어요. 그렇게 이제 악순환이 돼서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귀해요. 돈의 가격이 제일 비쌀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때도 그런 얘기가 많았죠. 이 시대가 오래 가기를. 돈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대접을 받을 때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해요. 자, 1년 만기로 제가 정기예금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좀 있거든요. 한 10억 정도. 1년에 몇 % 이자를 주시나요? 그때 이제 은행들이 18%, 20% 이자를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받아도 조달금리가 18%, 20%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도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1년에 18%를 준다고요? 그러면 제가 2년간 맡기면 몇 % 주시나요? 기대를 했겠죠. 1년만 맡겨도 18%, 2년을 맡기니까 18%보다는 연 더 주겠지.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이 금리를 확정한 거액 자금의 수신을 금지를 시켜요. 즉, 1년짜리는 받아요. 1년 18%, 20%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은 받아요. 2년간 맡기면 몇 프로 주시나요? 2년간은 돈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년에 18% 이자를 주기로 하고 예금을 받은 다음에 그걸 기업에 1년으로 대출을 하면 25%, 30%를 받을 수 있는데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세상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그때는 뭐 선진국이 아니었으니까 20%, 30%라는 금리가 말이 안 되는 건 뭐 서로가 다 아는 사실이고 언젠가는 이게 정상화되는 내려갈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50억, 100억을 갖고 이렇게 거액을 예치하니까 이자 좀 많이 주세요. 만약에 3년간 20%를 주기로 하고 100억을 예치했으면 은행은 1년 동안은 25%, 30% 이자를 받겠지만 대출을 해줘서 2년 뒤에는 그 돈을 못 받아요. 그 이자를. 나중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역마진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3년간 돈 예치 받아놓고 연 20%를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는 시장이 상황이 정상화가 돼서 기업에 돈을 빌려줘도 10%밖에 이자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은행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거액 예금에 대해서 장기 고정금리로는 예금을 안 받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익률 곡선이 만약에 우리가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에는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2년, 3년, 4년 가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예치하는 기간이 길면, 즉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면 연간 줘야 되는 이자율은 당연히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게 항상 사실이 아니라는, 언제나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생기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론은 아니에요. 이론은 뭐 어떤 경우에나 보편 타당하게 들어맞아야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가설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우리 교재에는 그냥 기대 이론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이거보다는 순수 기대 가설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해요. 왜? 이건 가설일 뿐이고 정확하게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론이라고 이제 많이 설명들을 하니까. 자, 기대 이론 또는 순수 기대 이론, 순수 기대 가설,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건. 자, 이건 뭐냐? 장기 채권의 이자율, 즉 우리가 장기로 돈을 빌릴 때에 연 몇 %를 줘야 되느냐 하는 건 단기 이자율들의 평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음 페이지에서 식으로 볼게요. 먼저 볼까요?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1년 동안 지금 돈을 빌리려면 연 6% 이자를 줘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현물 이자로 스팟 레이트라고 불러요. 이건 지금 눈에 보여요. 뭐 어떤 식이 됐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됐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 됐건 아니면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건, 제가 1년 동안 안 찾아가는 조건으로 1,000만 원 예금을 하면 1년에 몇 % 이자를 주시나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6%래요. 자, 그러면 2년을 예금하면 얼마를 주시나요? 자, 이거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죠. 이건 현물이니까 지금 뭐 바로 거래가 되니까 1년에 6%를 주면 자금의 융통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은 6%인데 내년도에는
내년도는 1년짜리가 한 8%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때 2년간 돈을 빌리려면 연 몇 퍼센트 이자를 줄까요? 라고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은 6%, 자, 2년은 1년 뒤에는 8%가 될 것 같아. 그러면 2년을 만기로 해서 돈을 빌리려면 이 두 개의 평균인 6 플러스 8 나누기 2 해서 연 7% 이자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제가 2년 동안 여유 자금이 있어서 채권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지금 1년짜리 채권을 사면 1년 동안 6%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금리가 올라서 8%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1년짜리 사서 6% 이자 받은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이 돈을 이자하고 더해서 1년 동안 또 투자를 해야지. 자, 이렇게 투자를 하면 두 번째 해에는 몇 프로 수익을 얻느냐? 8%의 수익을 얻을 거라고 모두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기업이 2년짜리로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 지금 1년짜리 6%니까 저도 2년 동안 돈 빌리는데 1년에 6%씩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요거 수익률 곡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1년짜리 6%, 2년짜리 6%, 그럼 어떻게 되냐? 수익률 곡선 수평이 되죠. 사람들이 이런 조건으로 연 6%씩 두 번 2년간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 채권을 산다 안 산다? 예, 아무도 안 사요. 왜? 야, 지금은 6%인데 내년에는 8%될 거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미쳤니? 너 이걸 사가지고 6% 이렇게 그냥 지금 6%짜리 샀다가 1년 뒤에 다시 1년 투자하면 내가 8%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 이렇게 믿고 있을 때는 우리가 2년 동안 돈을 빌리려면 연 몇 퍼센트 이자를 주기로 해야 되느냐? 7% 이자를 주기로 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2년간 7%가 아니라 2년간 매년 7%씩 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채권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수 기대 이론이에요. 만일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내가 2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연 8% 이자를 준대요. 그래서 8%. 그러면 대박이지요. 야, 사람들이 지금 1년 동안 투자하면 6%, 그 다음에 1년 투자하면 8%, 이거밖에 수익이 안 나오는데 이 채권은 사면 2년 동안 8% 준대. 대박. 채권에 대한 수요가 몰리죠.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건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두 번 투자를 하나, 이렇게 2년짜리 한 번 투자를 하나, 그 수익률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수기대 가설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뭐예요? 채권의 투자자들은 만기에 대한 선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익률만 보고 결정을 해요. 내가 1년 만기 채권에 두 번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2년 만기 채권을 사서 그냥 2년 동안 두 번 똑같은 이자를 받을 거냐는 뭐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 어느 쪽의 수익률이 높으냐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년짜리로 두 번 투자를 하나, 2년짜리 한 번 투자를 하나, 그 수익률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장기 채권의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만기에 따른 채권들이 완전 대체제다. 그래서 1년짜리를 사도 무차별하다. 2년짜리도 괜찮다. 3년짜리도 괜찮다. 수익률만 같다면 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이론이 바로 순수 기대 가설이에요. 이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기호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기호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호를 써서 간단하게 표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2년 만기 채권에 1달러 1원을 투자를 해서 2년 동안 얻는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2년 만기 채권의 연수익률이 앞에서 봤던 7%. 그러니까 1.07 곱하기 1.0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7의 제곱 1원을 투자하면 2년 뒤에 내 돈은 이렇게 될 거예요. 7%씩 두 번 이자를 받았으니까 복리 계산이죠. 예, 앞에 시간 같이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1을 빼주면 이제 수익률만 남게 되지요. 이 식을 풀어요. 전개를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뭐 이건 산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0.07의 제곱이지요. 아까 우리가 7%로 가정을 하면 그럼 0.07의 제곱 0.0021 이게 근사적으로 값이 너무 작으니까 그냥 0으로 치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1년 만기 채권 두 개의 평균과 같아진다라는 걸 앞에서 했던 얘기를 식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N년 만기 채권은 어떻게 되느냐?
1년 만기 채권, 그 다음에 1년 뒤에 1년짜리 채권, 2년 뒤에 1년짜리 채권. 그래서 1년짜리 채권 앞으로 자 그림으로 그리면 1년짜리 채권 이건 현재 거래되는 이자율이에요. 이건 보여요.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1년 뒤에는 금리가 이렇게 될 거야. 2년 뒤에는 금리가 이렇게 될 거야. 3년 뒤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기대치들이 있는데 이런 기대치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하면 그게 N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입니다. 자, 사람들이 1년 뒤에는 4%, 자, 1년 동안은 4%, 내년에는 금리가 좀 올라갈 것 같아. 5%. 2년 뒤에도 좀 올라갈 것 같아. 6%. 자,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3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하려면 연 몇 퍼센트 이자를 주기로 발행을 해야 사람들이 사느냐? 4 플러스 5 플러스 6 나누기 3 이만큼을 연 이자율로 주기로 해야 사람들이 산다예요. 왜? 사람들의 머릿속에 야 지금 1년짜리 4%지만 야 내년에 금 더 오를 거잖아. 근데 야 3년 동안 돈 빌리는데 똑같이 3년 동안 4%씩 준다고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이거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미래에 금리가 계속해서 7%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평균을 내면 평균이 계속해서 올라가지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왜? 평균이니까. 그런데 새롭게 평균 계산에 들어오는 새로운 애들이 계속해서 더 큰 애들이 들어오죠. 4하고 5하고 평균을 내면 4.5지요. 자, 그런데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6%짜리가 들어와서 3개의 평균을 내야 되는데 2개의 평균이 4.5예요. 그런데 들어오는 애가 이 평균보다 더 높은 값을 갖고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4, 5, 6, 3개의 평균하면 5%.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와서 4년짜리 채권의 수익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애가 기존의 평균보다 더 높은 값을 갖고 들어요. 그럼 평균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10명의 점수의 평균을 내보니까 40점이야. 그런데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점수가 60점이야. 이 사람이 들어와서 60점을 더하고 그걸 11명의 평균을 내면 평균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지요. 새롭게 들어오는 애들이 더 높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갖고 들어오면 평균값이 올라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년 기대되는 이자율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해서 집어넣어서 평균을 내서 그게 3년 만기, 4년 만기, 5년 만기, 6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로 결정이 되니까 들어오는 애들이 기존의 평균보다 높은 값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순수 기대가설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고 이자율의 기간 구조, 즉 이자율이 만기,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 이 기간 구조 이론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이론적인 이론이 바로 순수 기대가설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N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그 채권의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년 만기 채권, 1년 만기 이자율들의 평균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론을 사용을 하면 이자율 기간 구조가 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왜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이랬다가 이렇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났을까요? 일시적으로 이때는 1980년대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때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페드가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던 때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는 16%야.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2년, 3년, 4년, 5년 이게 장기로 가면 야 앞으로 금리는 떨어져. 계속해서 떨어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한다예요. 여기서는 왜 그럼 우상향했느냐? 2014년에 거의 제로금리 정책을 쓰던 때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한테 돈을 풀기 시작을 해요. 그런 거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쓰게 만들려면 금리를 대폭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거의 제로.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럴 거냐? 아니야. 이렇게 제로금리 했다가 돈 시중에 돈 많이 풀리면 또 인플레이션 난다고 또 걷어들이기 시작할. 그러면 어떻게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지면 이렇게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걸 순수 기대 가설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시점마다 기간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이자율들이 장단기가 함께 움직이느냐? 장기 이자율이 올라가. 왜? 단기 이자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장기 금리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 금리도 올라가는구나. 왜? 그것들의 평균이 장기 금리니까. 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해야 되는 사실 중에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기대 이론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기 이자율이 낮으면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한다. 예, 앞에 그림에서 봤죠?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낮아요. 그런데 이건 오래 안 가. 언젠가는 금리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 반대로 단기 이자율이 높으면 단기 금리가 장기적으로 이거 내려갈 거야. 그러면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하게 된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왜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수익률 곡선이 왜 우상향할까? 우리가 이게 왜 1년 만기로 예금하는 경우보다 2년 만기로 예금을 하면 더 높은 이자율을 연간 이자율을 줘야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을까? 왜 그런 사실을 오랫동안 관찰을 했을까? 그건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얘기인데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미래 단기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만 그런데 그러면 이게 다성때가 다 올라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세 번째 사실은 이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기간 구조에 대한 해석이고 몇 가지 이제 가설들이 또 나오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할시장 이론, 시장 분할 가설이라고도 불리는 마켓 세그멘테이션 하이포시스라고도 부르는 이론이 있어요. 이제 이건 미국에서 실제 미국의 채권 시장을 보니까 아니야.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실제 여러분 개인들이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를 살까요? 거의 수요가 없어요. 개인들은 내가 여유자금이 있다고 자 30년 뒤에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국채 투자 30년 뒤에는 제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아요. 대부분 개인들은 그렇게 장기로 투자하잖아요. 이런 장기채는 누가 사느냐? 보험사들이 사요. 왜? 보험은 부채의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자산의 만기도 길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30년 만기, 50년 만기, 100년 만기도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장기채 시장은 수요자가 따로 있어요. 중기채를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개인들은 주로 단기채, 주로 1년, 3년, 뭐 길어야 5년, 요 안에서만 놀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누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미국의 채권 시장이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각각 시장이 분할돼 있고 그 분할된 시장에서의 수급에 따라서 채권의 이자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상향, 우하향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시장에서 각각 따로따로 결정이 된다라는 게 분할시장 가설, 시장 분할 가설이라고도 부르는 기간 구조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유력한 썰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만기에 따라서 서로 대체제가 아니다. 개인들이 장기채 금리가 높다고 해서 50년 만기채, 100년 만기 채권 이런 거 안 산다. 그 시장이 다른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짧은 만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긴 만기 쪽으로, 그래서 개인들은 주로 이쪽에서 노는데, 그러지 말고 좀 국채 5년, 7년, 뭐 이런 것도 좀 사주시면 안 될까? 금리를 많이 주면 사주지.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수익률 곡선이 통상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개인들은 단기채를 좋아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을 중기채, 장기채 쪽으로 꼬셔서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래서 만기가 길면 더 높은 수익을 제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수익률 곡선이 그래서 우상향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 J.R. 힉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주장을 했던 거고, Preferred Habitat Theory, 특정 시장 선호 영역 가설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일련의 설명을 하려는 가설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력한 게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이에요. 장기 채권의 이자율은 단기 이자율들의 평균과 같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순수 기대 가설이죠. 기대이론, 순수 기대이론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유동성 프리미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 쓰면 우리가 기대이론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년 만기 채권에 즉 10년 만기로 채권을 발행을 하려면 연 몇 프로 이자를 줘야 되냐? 1년, 1년 뒤에 1년, 2년 뒤에 1년, 3년 뒤에 1년, 4년 뒤에 9년 뒤에 1년, 이거 10개의 평균 금리를 줘야 된다. 이게 기대이론이고 여기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만일 기대이론이 맞다면 3%, 뭐 5%, 1년 동안은 3% 이자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1년 동안 돈을 빌리면 5%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하려면 몇 프로로 발행을 해야 될까요? 2년 만기는 연 4%씩 주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게 기대 이론에서 기대 가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만일 이렇다면 여러분 자 2년 만기 채권을 사서 1년에 4%씩 이자를 받아요. 1년 만기 채권을 사서 3% 이자를 받아요. 다시 1년 뒤에 투자를 하면 5% 이자를 받아요. 자, 수익률은 같아요.
두 개의 수익률이 같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이걸로 투자를 해요. 왜? 이거 얘는 원금 만지려면 2년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얘는 1년 지나면 어쨌든 1년치 이자하고 원금이 들어와. 그것도 투자할 거잖아. 물론 다시 투자를 할 건데 돈은 중간에 세어보기만 해도 효용이 올라가지요. 이렇게 투자를 하나 수익률이 같다면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짧은 만기로 이렇게 투자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 때 2년 만기로 채권을 발행을 하려면 4%보다 뭔가를 더 줘야 돼. 알파를. 이 알파를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즉 유동성,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즉 이건 내 본전 구경하려면 2년을, 만약에 3년 만기로 채권을 발행한다. 1년씩 3번 투자를 하나, 3년짜리 채권에 1번 투자를 하나, 수익률이 같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요? 1년짜리 3번 투자하는 걸 선호한다요. 왜? 수익률은 결국 같잖아. 같은데 중간에 이거 내 돈 구경하잖아 해서 세어보고 야 이걸 또 다시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도 해보고 행복한 고민이죠. 효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꼬시려면 수익률을 더 줘야 된다. 그걸 이제 헥스가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유동성 프리미엄이 주어지면 이제는 설명할 수 있어요. 미래의 단기 이자율이 안 변할 것 같아. 4% 앞으로 영원히 계속 4%일 것 같아. 그러면 기대 가설에 따르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수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이나 특정 시장성, 이건 좀 이따 설명. 유동성 프리미엄이 주어진다면 이 유동성 프리미엄은 만기가 길면 길수록 더 커지죠. 물론 체감적으로 커져요. 즉 2년 만기 금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2년 만기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1년짜리 2번 주는 경우 그거보다는 더 줘야 된다. 이 차이가 유동성 프리미엄이에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커지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구나. 즉 만기가 길어지면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더 커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금을 할 때 1년 만기 예금하는 것보다는 2년 만기 예금할 때 연 이자율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금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왜? 2년 동안 내가 원금을 못 쓰는데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그걸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통상적으로 우상향하는구나라는 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유사한 가설 중에 하나가 Preferred Habitat Theory. Preferred, 선호하는 Habitat, 서식지죠. 철새들의 서식지, Habitat이라고 불러요. 채권의 투자자들이 각자 선호하는 서식지가 따로 있어요. 장기채, 단기채, 중기채. 그래서 시장이 나눠져 있는데 다른 시장으로 꼬시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가설이 특정 시장 선호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 유동성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단기 이자율이 낮을 때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향.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 수익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경향.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우리가 유동성 프리미엄까지 도입을 하면 이건 기대 이론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자율이 낮으면, 단기 이자율이 낮으면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해요. 왜? 미래에는 이자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자, 이건 기대 이론. 자, 수익률 곡선이 단기 이자율이 높을 때 수익률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유동성 프리미엄이 주어지면 기대 가설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이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면 이렇게 될 텐데 유동성 프리미엄을 도입을 하면 얘가 이거보다는 덜 낮아져요. 이렇게 돼요. 왜? 유동성 프리미엄이 만기에 따라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률 곡선의 형태를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미래 단기 이자율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미래 단기 이자율이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대 이론에 따르면 수평이 되지만 유동성 프리미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미래 단기 이자율이 완만하게 하락을 한다. 그럼 기대 이론에 따르면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니까 이게 올라가죠. 유동성 프리미엄만큼. 그래서 거의 수평에 가까운 형태가 나타난다.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우하향한다. 이건 미래 이자율이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에만 유동성 프리미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페드에서 세인트루이스에 가시면 이제 프레드 데이터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미국의 모든 경제 지표를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데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미국의 12개 연준 중에 세인트루이스 연준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차트를 그렸는데
자, 이건 10년 만기에다가 2년 만기 금리를 뺀 거예요. 자, 10년 만기 금리에서 2년 만기 금리. 자, 유동성 프리미엄이 주어지면 우리가 2년 동안 돈을 빌리는 경우하고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 경우, 2년 동안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10년 동안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금리가,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당연히 장기로 투자하니까 10년짜리 금리가 더 높아야죠. 제가 그려봤어요. 10년짜리 금리에서 2년짜리 금리를 빼면, 얘가 금리가 높고 얘가 금리가 낮으니까, 이게 플러스의 값을 갖는 게 정상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게 이 화살표고, 요 음영이 뭐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왔을 때예요. 자, 이걸 보면, 이게 정상인 상태예요. 10년짜리가 2년짜리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가. 자,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짜리 금리는 낮은데 2년짜리 금리가 더 높은 경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금리가 역전되고 나면 잠시 후에 뭐가 나오느냐? 경기 침체가 와요. 자, 경기 침체 기간 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역전이 되면 잠시 후에 뭐가 나오느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와요. 자, 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다가 금리가 역전이 됐죠. 잠시 후에 얘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여기서도 얘가 나와요. 여기서도 짧게 잘 피해갔어요. 잠시 후에 우리는 또 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경기 침체가 와요. 자,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2년 만기 금리가 10년짜리 금리보다 높다는 건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하향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높은데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왜 사람들이 미래에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 금리가 낮아지느냐?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경험상을 볼 때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경기 침체를 암시한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의 금리 추이를 보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거기에 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다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자율 기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자율 기간 구조는 수익률 곡선으로 표시가 된다. 왜 기간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가설들이 순수 기대 가설,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 분할 시장 가설, 선호 영역 가설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경험상으로 경기 침체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금리 추이를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자, 다음 시간에는